하나쯤은 현대기아가 넘볼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자동차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2024년 KGM의 첫 신차가 나옵니다. 와, 보통 신차가 아니에요. 왜냐면 사장님들을 위한 고급 모델이거든요. 체어맨이 나오나? 예전에 한번 회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곽재선 회장께서 체어맨 부활 요것도 고려해보겠다, 요런 식으로 기사도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넥스턴을 가지고서 이것저것 꾸며가지고 4인승 넥스턴 서밋이라는 최고급 넥스턴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아니, 넥스턴이 뭐 고급이라고 하지 얼마나 고급이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인테리어를 한번 보시죠. 와, 이거라면 엄청나다. 가격이 무려 6,300만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제네시스하고 비교해도 대등하거나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와, 이 정도 가격 괜찮나? KGM의 설명에 따르면 괜찮다고 합니다. 오히려 넥스턴 서밋을 시작으로 해서 KGM의 차들 다 고급화 모델들로 거듭나게끔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왜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넥스턴 서밋은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사실 쌍용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체어맨에 대한 향수 있으신 분들 꽤 계실 겁니다. 예전에 정말 회장님들이 체어맨 탔어요, 진짜로. 그때 당시 체어맨이 정말 인기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의 벤츠라는 이유 때문에, 그때 당시 엔진이 벤츠 5.0 V8 엔진을 썼습니다. 진짜 벤츠 엔진, 변속기도 진짜 벤츠 변속기, 최고 출력 300마력을 냈고요. 그때 당시 현대 에쿠스는 6기통이었습니다 V8이 아니고. 그래서 출력도 260마력, 그러니까 에쿠스보다 체어맨이 더 고급차였어요. 더 비싸기도 했고. 이때 당시 에쿠스는 어떤 차였냐? 차 좀 모르시는 분들이 타시는 차였죠. 아, 죄송합니다. 에쿠스는 전륜구동 자동차였어요. 전륜구동인데 차 생긴 거 보세요. 무슨 로봇이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 뒷모습 보면은 막 무슨 철판이 빡 이런 느낌이었죠. 엄청났는데 이렇게 생겨놓고서 전륜구동이라는 게 말이 되나? 그때 당시 또 현대차는 얘기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지형에는 전륜구동이 맞아요. 후륜구동 그게 뭐가 좋습니까? 이러면서 후륜구동을 엄청 욕하기도 했어요. 그거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싸우다가 현대가 제네시스 후륜구동차를 내놓으면서 그 얘기가 쏙 들어갔어. 근데 그때 당시 체어맨이 한창 나올 때만 해도 그걸 싸웠다니까. 여튼 그때 당시 체어맨 플래그십으로 대우가 아주 확실한 차였습니다. 지금 제네시스 서비스 센터에 가면 아반떼 옆에서 그냥 서비스 받잖아요. 근데 체어맨은 그때 당시 서비스 센터에 전담 부서가 따로 있었어. 신차 탁송을 하는 경우도 체어맨 전용 탁송차가 따로 있었어요. 윙바디 탑차에 이렇게 쫙, 요런 차에다가 차를 한 대를 딱 실어 그렇게 탑승을 했습니다. 지금 제네시스 대충 산타페하고 막 섞여갖고 거기에 카캐리어 이렇게 와서 그냥 앞에서 이렇게 찌 하고 내려주죠. 비 올 때 비 맞으면서. 그게 뭐야? 심지어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나라 왔을 때 탔던 차입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탔던 차기도 해요. 그렇게 한창 잘 나갈 때 2013년 서울모터쇼에서 정말 일을 한번 칩니다. 쌍용차가 약을 빨았는지 갑자기 체어맨 뒷좌석을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4인승 온리 모델을 내놨습니다. 그때 당시 에쿠스 4인승 없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4인승으로 내놓은 차 이름하여 체어맨 서밋이었어요. 서밋, 최고 정상의 모델이다 라는 뜻이죠. 지금 봐도 인테리어 굉장히 멋집니다. 가죽 품질 보세요. 지금 자동차 시트도 이렇게 좋진 않은 것 같은데, 컬러라든지 이런 매치도 굉장히 좋아요. 스코틀랜드 BOW의 가죽을 썼다, 이렇게 그때 당시 발표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가죽의 정말 끝판왕을 우리가 하나 꼽아보라면 가장 유명한 게 브릿지 오브 위어. 흔히 우리가 자동차 시트 하시는 분들은 위어 가죽이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에스턴 마틴이라든지 링컨이라든지 뭐 이런 자동차들 진짜 고급차에만 들어가는 그런 가죽인데다가, 그리고 그 가죽의 등급도 굉장히 높은 거였어요. 세미 아닐린이라고 하면 뭘까? 가죽 시트 같은 거 보면 어떤 가죽 시트는 표면에 이렇게 피부처럼 무늬가 이렇게 착착착 있잖아. 다들 아시죠? 그게 진짜 가죽 무늬예요? 가죽 무늬가 아니에요. 가죽은 실제로는 무늬가 없습니다. 우리 피부 보세요. 여기 무늬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이 그렇게 좋지 못하면 여기 위에 코팅을 해야 돼요. 코팅을 하지 않으면 가죽이 상처라든지 이런 게 그냥 보이니까. 그러니까 위에다가 색깔을 진하게 칠하고 그 위에 코팅을 하고, 그리고 코팅을 하면 그냥 매끈한 비닐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가죽인 것처럼 패턴을 찍는 게 일반적인 가죽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면 가죽에 다 무늬가 있다는 거는 그건 다 코팅 가죽입니다. 근데 그렇게 코팅을 하게 되면은 가죽의 그 품질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코팅을 거의 하지 않는 겁니다. 가죽 그 자체를 그냥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는 걸 가리켜서 세마이 아닐린이라고 해요. 코팅을 덜 했다는 얘기지.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 가죽에 있는 점이라든지 목이 물리거나 상처 있거나 스크래치 나거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가죽에 남습니다.
조금만 상처가 있어도 가죽을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미 아닐린 가죽은 굉장히 비싸다. 그리고 세미 아닐린 가죽을 만들려면 모기 자국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어지간한 축사 근처 가보세요. 벌레 정말 많잖아요. 소를 무는 모기는 또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가죽을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모기가 달라붙어서 이 피부를 계속 상처를 입히게 되는데, 이걸 입히지 않으려면 북유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 안 돼. 그리고 울타리가 있어도 안 됩니다. 소가 자꾸 울타리에 몸을 스치기 때문에 거기서 스크래치가 나니까. 그래서 모기가 없는 북유럽 추운 지방에서 울타리 없이 어린 소가 방목돼서 길러진 그런 경우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세미 아닐린이에요. 그래서 세미 아닐린 가죽을 여기다 씌웠다. 대단한 거죠. 그렇게 체어맨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계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쌍용이 어렵기도 했고요. 물량을 제대로 채워넣질 못했어요.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는 합병하면서 볼륨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규모의 경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체어맨은 당연히 규모의 경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체어맨의 수리비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대부분의 부품이 벤츠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엔진 고장나면 벤츠 엔진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변속기 고장나면 벤츠 변속기를 사다 껴야 돼. 이게 얼마나 비싸. 부품값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서 정말 많은 회장님들의 피눈물을 나게 했던 그런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기아는 K9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제네시스는 EQ900라고 하는 후륜구동 베이스의 새로운 자동차를 내놓게 되면서 체어맨 판매량 뚝 떨어지게 됩니다. 97년에 나온 체어맨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국산화를 조금씩 하면서 점점점 사람들의 뇌리에서 지워지게 됐죠. 마지막에는 체어맨 W 카이저 뭐야? 카이저 소재 아니야? 좀 말이 안 된다 싶은 정도의 그런 헛발질을 계속하면서 단종의 수순을 걷게 돼요. 좀만 더 잘하지. 그러면서 당연히 KG 회장님께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 KGM의 곽재선 회장님 단종된 체어맨을 타고 계신다고 합니다. KG 임원분들은 토레스 타신다고 해요. 체어맨이면 괜찮은 거네요. 안타까워할 뻔했어요. 여튼 그러다 보니까 안되겠다, 이거 최신차 좀 고급차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체어맨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새로운 시대의 회장님들은 세단이라는 구시대적 관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럭셔리 SUV 뒷좌석에도 탈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면서 이제 렉스턴을 최고급차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거 괜찮은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기존 렉스턴 대비 무엇이 바뀌나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그 회사 알고 계십니까? KG SNC라는 이름, 지난번에 론칭한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이 회사는 KG가 만들어낸 자동차를 더욱더 고급으로, 아니면 더욱더 다이나믹하게, 이런 식으로 나중에 튜닝하듯이 여기에 일부분을 바꿔 붙일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해요. 지금 시대에 꼭 맞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이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를 고려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살펴보면요, 영업사원을 위한 렉스턴 서밋의 교육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차를 보면요, 렉스턴에 3가지 트림이 있는데 중간 트림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최고급 트림을 가지고서 만들면 있는 것 중에 고급인 걸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디자인 패키지를 애초에 다 바꿔야 되니까 그냥 중간 트림에서 더 고급스럽게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2열에 롤러 블라인드가 들어간다고 해요. 지금 3열까지 있는 차인데 2열이라고 하니까 아마 측면이 될 것 같죠? 이게 전동이란 말은 없으니까 수동인가요? 그리고 도어 스커프에 램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도어 스커프 같은 경우 이렇게 아래쪽에 글씨가 써지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램프가 켜진다. 기존엔 안 켜졌었구나. 이렇게 안 켜졌는지 몰랐네요. 렉스턴 서밋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써지도록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들어간다고 하고요. 이지 액세스 된다고 하고, 후진 연동 하향 사이드 미러, 후진 넣으면 아래로 꺾어준다는 거죠. 렉스턴이 4,500만원인데 이게 안 들어갔다는 게 더 놀랍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이건 사실 뒷좌석을 위한 기능은 아니죠. 운전석을 위한 기능인 것 같은데, 고급차라면 당연히 운전석에도 조금 더 기능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 정도 기능들 넣어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터치 센싱 도어 핸들, 도어 핸들에 지금 버튼식으로 돼 있어서 까만색 버튼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 터치하면 자동으로 도어 핸들이 열리는 거, 잠기는 거, 이런 것들 된다는 거죠. 외관도 조금 바뀐다고 합니다. 일단 전면 그릴이 블랙으로 처리되고요. 기존의 렉스턴 그릴을 보면 이렇게 크롬으로 마감이 돼 있었는데, 이걸 검정색으로 처리하니까 더 멋있는, 더 중후한 이런 느낌도 날 것 같네요. 범퍼 하단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을 해서 더욱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보여지고요. 루프렉 같은 경우도 검정색으로 칠해져서 높이가 조금 더 낮아 보이는 효과, 이런 것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일게이트 가니쉬도 검정색으로 다 바꿔서 와, 이건 진짜 사장님의 차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차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것까지를 공장에서 해서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KGM이 또 가지고 있는 회사
KG SNC라고 있잖아요. 특장업체 같은 형태인데 나온 자동차를 각각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즈 해준다 라는 거죠. 사실 현대기아처럼 똑같은 차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 회사 같으면 사람 손이 들어가는 일들을 뭔가 새롭게 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KGM 같은 경우는 차의 대수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새롭게 커스터마이즈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에 걸맞는 차로 만들어내는 게 상대적으로는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 일단 사이드 스텝이 들어갑니다. 원래 렉스턴 노블레스에는 이런 식의 고정식 사이드 스텝이 들어가는데 이걸 전동식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문을 딱 열면 전동식으로 딱 튀어나오게 한다는 거죠. 있으면 좋지. 그리고 기존의 KG 모빌리티 차들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센터 대시보드에 스피커가 하나 이렇게 찡 올라오는 거, 요것도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하고요. 지금 이 차 4인승입니다 KGM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튜닝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싶어요. 차 안에 있는 대부분을 다 뜯어서 새로 붙인 겁니다. 야, 요게 되네. 모든 차에 다 적용되는 엔진이나 변속기나 뭐 자동차의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은 KGM 입장에선 결코 쉽지 않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지.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사람 손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 고급화시키는 것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장인의 손이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재주가 워낙 좋기 때문에 잘 해낼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경쟁사하고 비교했을 때도 뒤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뒷좌석을 보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생겼는데요. 와, 고급스러운데 검정 시트를 예로 들어서 이게 조금 섭섭하긴 하네. 예쁘게 하려면 이 검정 시트 말고 밝은 시트를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서울 모빌리티 쇼에 공개했던 차를 한번 보도록 하죠. 와,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줘야지. 이거는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인테리어 디자인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오는 차를 보면 약간 차이가 어쨌든 확실히 고급스러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럭셔리한 시트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시트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좌석용 시트 같이 생기지 않고 앞좌석용 시트 같이 생겼어요. 그건 조금 섭섭하게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잘 돼 있는 부분은 뒷좌석에서 공조장치 스위치 같은 거, 이렇게 터치패드가 이렇게 나와서 이 터치식으로 공조장치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수납 공간도 나름대로 만들어져 있고 양쪽의 모니터도 나름대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한 가지 좀 아쉽다면은 지난번에 서울모터쇼에서 보여줬던 거 이렇게 해줬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나요? 너무 많이 들어도 해줘야지. 하나쯤은 현대기아가 넘볼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자동차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몇 가지가 바뀌는데요. 코일 스프링하고 쇼크 업소버를 더욱더 파인 튜닝 했다고 하는데요. 승차감을 위주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렉스턴은 바디온 프레임 차량이다 보니까 차가 그만큼 더 무게가 늘어나고 그리고 승차감이 조금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승차감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런 얘기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캘리퍼 커버 같은 경우에 알루미늄 장식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캘리퍼가 그냥 쇳덩어리 느낌이잖아. 근데 여기 위에다가 뭐 빨간색이라든지 노란색이라든지 이런 식의 알루미늄 커버를 씌우는 거, 요런 튜닝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한다, 이런 걸로 보여지고요. 캘리퍼 자체를 바꿔주면 안 됩니까? 지금 20인치 전용 휠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게 들어간다고 해요. 약간 올드한 느낌이 넥선 스포츠에 들어가는 휠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4계절 AT 타이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올 터레인이라고 해서 4륜구동 자동차의 터프함을 보여주는 그런 튜닝인데 지금 4인승의 사장님용 자동차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오프로드 타이어는 조금 이게 왜 이 방향성을 빨리 한쪽으로 딱 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좋은 건 다 갖다 붙였거든요. 일단 스프링만 해도 인치업 스프링, 쇼업 소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치업 스프링, 그러니까 차체를 더 높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땐 이게 승차감을 정말 중시하는 그런 회장님의 차로 세팅됐다기보다는 아무리 회장님이라도 레저 스포츠 즐기셔야죠, 이런 느낌의 자동차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액티브 배기 사운드, 자동차 배기 소리를 부릉부릉부릉 하고 이렇게 과격하게 내주는 이런 장치가 들어있다는 거죠. 오,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 보면 파워 부스터가 있어요. 자동차에서 파워를 높여주는 장치라고 하면 다 사기인데 무슨 파워를 부스트 해준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이게 단순한 전자장비로 보이는데 이걸로 뭐가 부스트가 될까 살짝 궁금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가격, STD 트림
DLX 트림, 스탠다드 모델, 딜럭스 모델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스탠다드 모델은 6,035만원, 딜럭스는 6,385만원이라고 합니다. 기존 렉스턴 노블레스 트림이 4,588만원, 더블랙이 5,21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보다 1,000만원 이상 비싼 건데, 야,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로 만들어졌습니다. 기본 사양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와이드 스탠스 허브 스페이스. 허브 스페이스 껴도 되나? 합법 안에서 파는 거겠죠? 일단 허브 스페이스가 뭐냐면 바퀴가 그냥 있으면 좀 덜 멋있잖아. 차 안에 숨겨져 있으니까. 법규상 차체 가장 튀어나온 것보다 더 나올 수는 없어요.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바퀴가 좀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는 거지. 허브 스페이스라는 건 안에다가 이런 동그란 판을 하나 붙여서 약간 더 나와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허브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와이드 스탠스, 그러니까 자세가 딱 넓어 보이는 허브 스페이스를 제공한다 이 얘기예요. 천장 조명, 독서등도 생기네요. 3D 메쉬 매트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건 제발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 쌍용 시절부터 왜 3D 매트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3D 매트는 그 안에 먼지가 들어가요. 그거 빨아지지 않습니다. 결국에 발로 구르면 그 먼지가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3D 메쉬 매트 파시는 분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게 먼지를 먹기는 하는데 뿜어내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먼지가 들어갔으면 그게 나오죠. 자동차 매트로 썩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차가 저렴해 보여. 고급차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걸 굳이 여기다 붙여놓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자, 그럼요. 지금 가격대가 두 가지인데, 스탠다드 모델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가 옵션이에요. 서밋이라고 하는데 무선 충전이 없다. 야,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 3D 어라운드 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선택 사양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서밋이라고 최고급 자동차를 만들어낸다고 하고 1,000만원 이상 더 받는다고 하면 기본으로 넣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2열 모니터도 딜럭스에만 들어갑니다. 이 모니터로 OTT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마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렉스턴 서밋, 아주 엄청난 자동차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단계는 지금까지 봤을 땐 그렇게까지 인상적이진 않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조금 더 회장님을 위한 차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긴 하네요. KG가 쌍용차를 인수하고 나서 지금 KGM이 내놓는 신차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행사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1년 반 동안 내놓은 신차들을 보면요, 티볼리 페이스리프트, 렉스턴 아레나, 토레스 전기차, 이런 자동차들인데, 이런 차들은 기존에 있었던 모델들을 조금씩 바꾸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이 KR10 곧 나온다고 했는데 언제 나오는지 지금 계획으로는 2025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넥스턴 서밋 정도는 조금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올해 나올 차들 좀 있습니다. 토레스 쿠페 나온다고 하고요, 토레스 전기 픽업 나온다고 하고, 잘 되는 토레스 여러가지로 다양하게 이 사고를 끝까지 우려내는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저는 이렇게 적은 물량을 내놓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과감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렉스턴 서밋 정말 오더 베이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오더를 받아서 그 사람한테 딱 맞는 최고 중에 최고의 자동차를 한 번씩 만들어 내주면 어떨까. 그래서 그 자체가 기존까지 자동차 업체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퀄리티의, 그런 고급스러운 자동차를 만들어주면 어땠을까. 예전에 쌍용이 체어맨 서밋을 만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위용은 정말 대단한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모한 거이기도 했고요. 지금 KGM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런 무모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